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의 강사 라프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일, 공업일, 밀폐일, 개방일에 대해서 얼마나 잘 구분하실 수 있으신가요? 선생님, 절대일은 PDV, 공업일은 VDP 아닌가요?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정의에 대한 공식을 물어본 건 아니고요. 문제에서 절대일을 구하라, 공업일을 구하라고 하면은 해당 식을 써서 구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지문에서 그런 정보들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절대일을 물어보는지 공업일을 물어보는지 알아내는 힘이 필요하실 텐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절대일과 공업일에 대한 개념이 어떤 건지, 그리고 왜 계속 밀폐계, 팽창시에는 절대일을 구하고 개방계, 압축시에는 공업일로 구하라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밀폐계, 개방계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밀폐계, 개방계에 대한 영상을 아직 못 보셨거나 이해가 잘 안 된 상태라면 해당 영상을 보고 오시고 이후에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헷갈리는 개념들을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집중 잘 하셔야 되니까 긴장하시고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번에도 항상 설명드리는 것처럼 정의부터 설명 들어볼 건데요. 그 전에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그림으로 표현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관 속에 어떤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진 유체를 통과시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체는 관을 통과하면서 관을 W만큼 팽창시켰고 나머지는 WT만큼 분출됐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만 이해하신다면 절대일과 공업일은 끝났습니다. 우리 에너지 보존 법칙 기억하시나요? 입력 에너지의 합은 출력 에너지의 합과 항상 일치하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죠. 그 개념대로 생각한다면 E라는 값은 관을 팽창시키는 데 들어간 일 에너지 W 값 더하기 분출된 일 에너지 WT 값의 합과 같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열 에너지와 마찰에 의한 손실 에너지 등과 같은 값들은 모두 무시하고 오로지 일과 에너지의 관계만 놓고 본다는 점을 생각해 주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제 이 그림을 글과 수식으로 표현해 볼 건데 먼저 절대일입니다. 절대일은 질량 유동이 없는 경우 유체가 행한 일을 의미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죠.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보자면 절대일은 시스템의 경계, 즉 부피가 변화하는 경우에 수반되는 일을 절대일이다 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이 관이 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관이 유체가 통과하게 되면서 부피가 팽창했기 때문에 개가 바뀌게 되고 이때 이 개를 변화시키는 데 들어간 일 에너지를 절대일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선생님, 단어에서 굳이 절대일이라고 불러주는 이유가 있나요? 라는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 많이 있던데 우리 물리학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개념을 표현해 보면은 힘 F 곱하기 이동거리 S, 즉 개가 이동하는 데 들어간 에너지를 일 에너지라고 불러주게 되고 유체에서는 일 에너지 중에서도 개의 경계가 변하는 이 에너지를 실제 물리학에서 쓰는 개념과 일치한다 라는 뜻으로 절대일이라는 단어를 붙여준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공업일을 추가로 설명드려 볼 건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이
분출되는 에너지, 즉 최적 변화와 관계없는 추기를 공업일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공업일은 일 에너지긴 하지만 물리학에서 말하는 일 에너지와는 좀 다르고, 이 에너지는 보통 공업에서 터빈, 펌프 등과 같이 출력 에너지를 받아서 다른 공업일에 쓰인다는 개념에서 공업일이라는 개념을 붙여주게 됩니다. 여기까지. 먼저 절대일이 어떤 건지, 공업일이 어떤 건지 개념을 1차적으로 가지고 와 주셔야 합니다. 흐름 잡히셨나요? 아직까지 크게 어려운 건 없다, 그죠? 사실 이 공업일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설명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긴 한데, 이 영상에서는 따로 다루어 드리진 않겠습니다. 살짝만 설명드리자면, 물리학에서 말하는 일 에너지라는 개념은 반드시 부피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공업일은 왜 부피 변화가 없는 VDP로 계산을 하고 일 에너지라고 불러주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식유도 과정으로 설명을 좀 드려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공업일이라는 친구도 VDP라는 개념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개념입니다. 절대일과 공업일은 전혀 관계없는 식이 아니에요. 단지 PDV로 표현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치환 과정을 통해서 해석하다 보니까 VDP라는 식으로 최종식이 나오게 된 거죠.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정의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셨다면, 이번에는 절대일을 왜 밀폐계 일과 연관 지어서 설명하는지, 반대로 공업일은 왜 개방계 일과 연관 지어서 설명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절대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면, 질량 유동이 없는 경우에 유체가 행한 일을 말한다고 했었고, 이 말을 다시 풀어 써보자면 시스템의 경계가 변화하는 경우에 수반되는 일을 말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어떤 에너지에 대해서 시스템의 경계가 변화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에너지가 밖으로 분출되지 못하게 막혀있는 상황이라면 입력 에너지가 모두 개의 경계를 변화시키는데 사용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절대일이라는 친구를 설명할 때 밀폐계 일과 유사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밀폐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에너지 출입은 있지만 질량의 유출입이 없는 개를 밀폐계라고 한다라고 설명드렸고, 이렇게 막혀있는 상황에서는 에너지들이 오로지 개의 경계를 변환시키는 데만 사용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은 밀폐계라는 정보를 얻게 되면 이때는 절대일로 해석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메커니즘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에너지 보존 법칙을 기준해서 큰 틀을 잡아가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다면 계속해서 공업일과 개방계 일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공업일은 질량 유동이 없는 경우 유체가 행한 일을 의미했고요.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 써보자면 체적 변화와 관계없는 일을 공업일이다 라고 불러준다고 했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에너지가 들어왔는데 출구가 막혀버린다면 개의 경계를 변환시키려고 할 거기 때문에 출구를 열어놔야겠다, 그죠? 그래서 공업일은 에너지와 질량의 유출입이 모두 가능한 개방일과 유사하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개방일은 모두 공업일과 똑같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이미 이해하셨을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전 자료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관 속을 흐르는 유체가 관을 통과하면서 관 부피를 팽창시키는 경우라면
에너지 중의 일부가 절대일로 빠지게 될 거예요. 이 부분 이해되셨나요? 하지만 일반 기계기사 수준에서는 공업일을 물어볼 때 계부피가 변하지 않는 터빈, 펌프, 노즐 등과 같은 상황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확한 개념 없이 공부하는 경우에는 개방일은 무조건 공업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원리를 한 단계만 앞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제껏 단순히 암기로만 공부하셨던 부분들 중에 정말 많은 궁금증들이 해결되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공부하시면서 그래서 절대일을 이렇게 풀었구나. 공업일이 이래서 공업일이라고 불렀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때마다 정말 기분 좋지 않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 강의 영상을 보다가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했다. 그리고 문제를 푸니까 정말 다 풀리더라. 라고 말해주는 댓글을 볼 때가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사실 이번 개념들은 공식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개념들을 확실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론 강의는 이 정도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실전 문제들 풀어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텐데 중간중간에 꼭 알고 가면 좋은 부분들 추가로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론 정리 잘 되셨다면 문제 풀이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부터 들어가 볼 건데요. 문제 풀기 전에 이론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에서 직접 절대일을 구하라, 공업일을 구하라 라는 말은 잘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읽고 이 문제는 어떤 일을 구해야 하는지 판단하실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제가 문제 풀어드리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이 부분에 집중하시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들어가 보면 실린더 내부의 압력을 150kPa로 유지하면서 최적을 증가시켰다. 이때 실린더가 한 일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실린더 어떤 건지 아시죠? 실린더는 대표적인 밀폐계 일 중 하나입니다. 그 말은 에너지들이 모두 최적 변화에 쓰이게 된다는 말이고, 그럼 이 문제는 절대일을 물어보는구나 라고 문제 접근을 해주셔야 하는 거죠. 문제 접근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문제 풀러 가볼 건데 그림으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은 압력은 고정되어 있고 부피를 0.05에서 0.1로 팽창시켰을 때 실린더의 일을 구하는 거였으니까 절대일 W는 PdV 해서 정보값들 넣어주시면 7.5kJ 해서 답 3번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집중하시고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부터 집중 안 하시면 조금씩 헷갈리실 테니까 집중 바짝 해주시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읽어보시면 물을 100kPa에서 800kPa까지 압축하려고 한다. 이때 소요된 일은 약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압축이라는 거는 결국 부피가 변했다는 말이니까 그럼 이것도 절대일로 풀어야 하는 거죠? 라고 생각하셨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압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부피 자체를 줄여서 압축하는 방법도 있지만 같은 공간에서 더 많이 우겨 넣어서 압력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피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면 이때는 시스템의 경계가 변화한 게 아니게 되고 결국 이때의 일은 공업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렇게 부피 변화 없이
압축을 시키는 장치 중에는 대표적인 게 펌프와 컴프레셔가 있습니다. 펌프는 액체 압축기를 말하고요. 컴프레서는 기체 압축기를 말하는데 이들의 압축 방식은 기본적으로 실린더처럼 부피를 줄여서 압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임펠러 등과 같은 장치에서 유체의 속도 등을 건드려서 압력을 증가시키는 원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문제에서 말하는 설비가 이런 압축기에 대한 설명이라면 이 문제는 공업일로 해석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야 하는 거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압축이면 부피가 변하니까 절대일로 풀어야 되는구나. 또는 참고서에 보니까 압축일은 무조건 공업일이래. 그럼 이 문제도 압축한다고 했으니까 공업일로 풀어야겠다. 이런 최종 이론적인 풀이는 아무런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 접근 정리해 보자면 이 문제는 압축한다는 말이 있지만 비체적, 즉 부피가 일정하다는 정보로 보아서 압축기와 같은 원리로 압축했다는 설명이 되니까 이 문제는 체적 변화와 관계없는 일인 공업일로 해석해 주어야겠구나. 이렇게 문제 접근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런 메커니즘을 한꺼번에 가져오는 건 연습이 좀 필요하시지만 이렇게 접근만 확실히 잡으셨다면 풀이는 사실 어렵진 않아요. 공업일 WT라는 값은 VDP로 해석할 수 있고요. 정보값들 다 있으니까 넣어서 계산해 보면은 700줄 per kg 해서 답 3번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씩 헷갈리시죠? 어려운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 한 단계 발전한 여러분들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문제와 함께 비교해드리기 위해서 같은 압축 과정이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문제 보시면 일정한 압력 하에서 0.3에서 0.2로 압축되었을 때 기체가 한 일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까지 잘 이해해 오셨다면 이제 슬슬 문제 접근이 보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압축 과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절대일, 공업일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일정한 압력 하에서 부피만 변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나머지는 사실 정보들이 없어서 이 정보만으로 문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이 문제가 만약 공업일을 물어봤다면 압력 변화가 있던지 아니면 보기에서 0이라는 값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해당하지 않고요. 문제가 조금 불친절하기는 하지만 이런 정보들을 종합했을 때 합리적으로 이 문제는 절대일을 물어보는구나 라고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받아들여지시나요?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많이 느끼시겠지만 일반기의 기사에서 이렇게 정보가 좀 부족한 불친절한 문제들도 있다는 점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문제를 안 풀 순 없으니까 최대한 합리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문제 접근 끝났으면 똑같이 문제 풀이 들어가 볼 건데요. 그림으로 먼저 표현해 보면은 0.3에서 이렇게 0.2로 압축된 상태를 절대일로 해석하게 될 거고요. 절대일 W는 PdV에서 정보값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500줄 해서 답 3번 하시면 됩니다. 기체가 압축되었으니까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겠죠? 이 부분 마저 챙겨가 주시고 계속해서 네 번째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압축했다, 팽창했다 라는 말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문제 접근 방법은 똑같을 거고요.
부피 변화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질문 읽어보시면은 여기 펌프라는 단어가 보이죠? 펌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피가 변하지 않는 강체 개념에 해당하고요.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일은 공업일로 구해줘야겠구나 라고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되고 있으시죠? 정보값들에 대한 설명은 따로 드리진 않을 거고요. 공업일 WT는 VDP 해서 값 넣어주시면 4.99kJ 해서 답 2번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문제입니다. 다 왔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폴리트로픽 과정에서의 절대일, 공업일 문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사실 이번 영상에서의 흐름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폴리트로픽 과정에서의 풀이는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폴리트로픽도 문제 접근을 똑같이 하면 된다 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풀이 과정이 다소 좀 불친절할 수 있어요.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폴리트로픽 자체에 대한 개념은 제 강의 영상에 또 있으니까 혹시 모르신다면 이후에 함께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읽어보시면 이런 피스톤 상태에서 폴리트로픽 과정으로 최적이 변했을 때 가스가 한 일은 어떻게 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질문이 좀 길긴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을 끌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정보값들을 얻어내는 것은 그 다음 일이에요. 여기서는 일을 물어봤으니까 똑같이 절대일로 해석할 건가 공업일로 해석할 건가 이 부분을 선택해 주셔야 되고, 그림 보시면은 완전히 막혀있는 밀폐계 해석이죠. 그러면 모든 일이 부피 변화에 관여하게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절대일로 해석해야 하는구나 하고 들어가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참고로 폴리트로픽 해석에서의 절대일, 공업일 식은 이전 식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는 따로 드리진 않을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는 절대일과 공업일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거기 때문에 혹시 폴리트로픽 해석 자체를 모르신다면 추가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럼 여기서는 폴리트로픽 절대일 공식에 의해서 W는 n-1분의 R 곱하기 dt로 구할 수 있고요. 식 변화를 좀 시켜주시면 n-1분의 p2v2 p1v1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정보값들은 다 있지만 p2 값이 없기 때문에 폴리트로픽 관계에 의해서 p2를 따로 구해 주셔야 되고요. 구해보시면은 49.48로 나오기 때문에 정보값들 넣어서 구해 주시면 답은 17.01 해서 답 1번 하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절대일, 공업일 이해가 좀 되셨나요? 저는 보통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기 전에 오프라인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강의 내용이 좀 괜찮은지 피드백을 받아보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내용이 많이 도움된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셨던 절대일, 공업일, 밀폐계, 개방계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셨길 기대해 봅니다. 그럼 오늘도 강의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